기상과학, 우주과학 양쪽 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 어디까지 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한 10에서 15km. 아, 그러면 아직 기상청이 이 확장해 나갈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조금 더 치고 올라오시죠. 저궤도 위성 같은 길어야 2, 3년이에요. 이 저궤도, 극궤도 위성들이 전 시간대를 커버할 수 있도록 우주에 가서 뭘 저격할 그런 위성을 올리나? 짧게 스나이프라고 부르는 거고. 네. 누리호 발사 때 올라가나요? 올해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릴 예정이고요. 최초라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허세 아니고요. 깨달음이 오시죠. 이러다가 서너 시간 더 하겠다 이거. 예보는 기상과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예측이라 하면 말 그대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모든 과학이 불완전한 걸까요? 기상과학, 우주과학, 하늘 어디까지 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공기가 대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높이 한 10에서 15km, 네. 대기는 1000km까지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한 30km 이내. 네. 기상과 지금 우주의 경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이미 정해놓은 고도가 있습니다. 그 높이가 칼만 라인이라고 해서 고도 100km 상공이에요. 예. 아, 그러면 아직 기상청이 이 확장해 나갈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조금 더 치고 올라오시죠. 근데 사실 거기까지가 오로라층인데요. 뭐 기상청에서 앞으로 오로라까지 관측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오로라는 대기 현상이지만 또 10번의 대류라는 오로라는 제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인 도요셋의 주요 과학적인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로라가 생기는 건 사실 그 인공위성이 지나가고 있는 고도보다 한참 아래거든요. 그렇지. 사실 오로라는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뭐 과학 시간에 배우기는 태양에서 오는 입자와 지구 대기에 있는 입자가 부딪혀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역시 기상청 30년 줄이기. 너무 잘 알아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태양풍이라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력선을 타고 따라 들어옵니다. 양쪽 극지역으로. 지구의 대기에 들어와서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와 부딪혀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빛을 내어놓는 게 지금 오로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론이죠. 과학자가 하는 일은 이론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관측기를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오로라를 찍기 위해서 분광 스펙트로미터를 만들었고, 아래로는 UV를 보고 위로는 어느 대역에 해당하는 그 전자든 양성자든이 들어오면 1대1 대응을 시켜보기 위해서 동시 관측을 하려고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학 카메라와 위에 입자 검출기를 동시에 탑재해서 만들었던 게 2003년에 올라간 이미 과학기술 이성이라고. 아, 그렇군요. 이미 훌륭하게 일을 잘했고 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게 정말 맞는지는 이제 관측으로 증거를 대야죠. 실제 대기도 그런지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 한 분은 기상 관측을 하는데 꼭 위성이 꼭 필요한 예, 그렇죠. 지금은 직접 만드시는 쪽에 네네네. 있으시고요. 예보하는데 위성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죠?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 대기를 바라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넓은 영역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시공간의 자료인데, 사실은 위성 자체라기보다 기상기술의 발전이 더 필요로 해요. 왜 필요하느냐면 위성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일종의 스트렝스를 관측을 하는 거라 이 부분을 가지고 기상 요소로 뽑아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성 자료가 우리 기상 예보의 100%가 다 완벽하게 쓰이지는 못하고 굉장히 많은 자료가 일종의 필터링이 돼서 나갑니다. 네. 그런 자료를 다 쓸 수 있도록 우리 기상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이 발전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지 기상위성이 36,000이잖아요. 그리고 그 극궤도가 보통 500에서 600km 돌아가는 위성들인데, 이 극궤도 위성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극궤도 위성에서는 우리가 거기다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쏘면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 저궤도 극궤도 위성들이 전 시간대를 커버할 수 있도록 관측 자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드신 위성 중에 도요셋? 도요셋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 영어로는 스나이프?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우주에 가서 뭘 저격할 그런 위성을 올리나? 이런 생각을 그런 했는데요. 중의적인 의미가 없었지만 방금 생겼습니다.
위성 4기 비행 모델 개발이 완료되었고 올해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릴 예정이고요. 도요 셋의 과학 임무는 오로라와 지구 전리권과 지구 자기권에서의 플라즈마 현상의 관측입니다. 늘었으면 너무 기니까 짧게 스나이프라고 부르는 거고 그 도요새가 몸무게가 300g 정도 아주 작고 철새예요. 군집 비행을 하고 한 번 비행에 3만 킬로를 나르는데 딱 한 번 내려서 쉬는 때가 11월 말 12월에 인천 앞바다입니다. 이런 모든 공통점을 끌어모아서 스나이프라고 이름을 지었. 기가 막힌 이름이네요. 그렇죠.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름 짓는데 장명이 아주 힘듭니다. 여기 가로 20cm, 여기 10cm, 30cm. 네. 자, A4 사이즈보다 약간 큰 요만한 거에 10kg짜리 위성 4개가 갑니다. 그래서 이 편대비행 시도는 지금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세계 최초로 하는 거고요. 로켓에서 네. 이렇게 쭉 우주로 날아간 다음에 마지막에 목표로 했던 고도에 도착을 해서 던질 때 네. 초계 속도 굉장히 중요한데 큰 위성들과는 다르게 우주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냥 어디 있는지 조기 통신에서 살아남는 게 큐브셋들의 가장 큰 목적이고 넷이 어떻게 편대 비행을 하나요? 위성을 처음에 던지면 이제 또 던지고 이러면 그 사이에 굉장히 거리가 100km, 1000km 이렇게 쭉쭉쭉 네. 거리가 멀어질 거라서 추적기를 사용해가지고 추진체를 써서 가던 방향으로 콜드가스를 뿅뿅뿅 뿌려줘가지고 위성들을 한 군데 모읍니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일렬로 나란히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 제어가 어떤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겨지시죠? 네, 안 믿기지는데. 제가 막 사기치는 것 같죠? 되나 안 되나 곧 두고 보시죠. 부피가 워낙 작아서 추진제가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갈 거잖아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역시 30년 경력에 안 써야 되죠. 자세히 기동을 하는데 무게 제한이 있는데요. 그런데 얘는 이제 식수 유닛짜리 10kg 정도의 1.5 유닛을 추력기 할당을 해가지고 연료를 계산을 이미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네. 그 콜드가스 무게 결정했고요. 한 6개월 동안에 종대편대와 횡대편대를 만들 정도의 양을 이미 질량을 계산을 해서 집어넣은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달리 과학자가 아니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돼야 될 텐데. 네. 그럼 이제 1969년도에 달나라에 암스트롱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38만 킬로 떨어진 그 지점에 사람을 보낼 정도의 정확도인데 또는 이제 인공위성 오래된 것 추락할 때 보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올리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예측을 못한다? 그건 왜 그러죠? 위성들이라는 게 사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네. 전자제품이 그러하듯이. 그렇죠. 적게도 위성 가격은 길어야 2, 3년이에요. 그 2, 3년 쓰고 전부 거기 떠 있거든요. 1992년에 올라간 것도 지금 거기 그대로 있어요. 수명이 다한 위성들이 지금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그 위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감시하는 거. 그러니까 우주물체 감시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우주과학의 이슈입니다. 뭔가를 보낼 때도 그 물체들을 피해서 보내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그 위성들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딪히면 끝장이에요. 네. 네. 그 위에서는 어디 있는지 지금 거의 대부분 추적을 하고 있지만 네. 대기권 안에서 불타 들어오게 되면 네. 그때는 약간 이제 불확정성이 생기는 거죠. 날씨네. 공기네, 공기. 그러면 기상 쪽의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나요? 근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대부분은 속도가 바다로 많이- 떨어지고요. 인적이 없는데 떨어지고 그리고 큰 물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 가다가 위성을 맞을 확률은 없습니다. 사실상 바다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지구 표면에. 마지막으로 각자 과학 쪽에서 바라보신 우주과학, 기상과학 오늘 뭐 대화를 나누시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저는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 더 생각이 더 깊어져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가 원래 우주의 질서에서 뭔가 조화를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페이스를 말씀하시니까 스페이스는 실용의 학문에 가까운 거라서 또 이제 우리 기상과 또 관련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해서 했던 열권이나 오로라 세덜라이트 쪽에 굉장히 같이 할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기상청에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에 입사하고 나서 사실 우주로 보내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을 계속 쭉 해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실용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실험실에서 계속 이제 위성 탑재체를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기상청 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실용이 굉장히 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천문연구원에서 정말 다양한 연구 영역들을 연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가 기상청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상청에 와서 많이 배웠고 네, 존경합니다. 기상학자들을. 네.
오늘 두 분 과학자를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두 분 과학자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 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좀 더 성과가 있기를 빌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왜 편대 비행을 해요? 그거는 따로 또 강연을 들으셔야 됩니다. 1시간짜리예요. 유료입니다. 그래요? 유료에 최초라서 보여주려고? 그런 무모한 허세 아니고요. 매우 필요해서입니다. 네, 매우 뭔가 필요해서. 과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당연하죠. 네. 지구의 적외도 위성이 한 500~600km에서 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궤도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외도 위성 같은 경우에 약 100분이거든요. 100분이라고 치면 하루에는 몇 바퀴를 돌까요? 자, 계산하세요. 머리를 너무 믿지 마세요. 120이면 12시간. 12시간보다 조금 아닌 한 15번. 하루는 1440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4.4바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100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루에 14바퀴 내지는 15바퀴를 지구의 적외도 위성이 돌 거란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면서 저는 이제 정확하게 보고 싶은 어떤 현상이 있어서 얘를 만든 거라서 지구의 전리권에서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해서 그 위치를 얘가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 안 보이던 어떤 재밌는 뭔가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위치에 가기까지 100분이 걸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 현상인지 새로 생긴 현상인지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데요. 네. 이거를 만약에 위성이 4대예요. 그래서 등 간격으로 배치한다고 하면 25분마다 한 번씩 그 사이트를 방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재방문 주기를 줄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성이 10대면 어떨까요? 10분에 한 대씩. 100대면 1분에 한 대씩.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오시죠? 옛날에 우리 뭐라 그러죠? 책에다 그림 그려서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동영상이 되잖아요. 네네네네. 우주에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겠군요. 편대가 많으면. 다음에 강연할 때 요거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프레임, 영화 프레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재방문해서 데이터를 많이 획득하는 게 중요해서 과학자들은 위성이 많으면 좋아요. 종대 편대는 그렇고 횡대 편대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원래 이렇게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약간 경도를 약간 이동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약간 옆으로 시프트 하면서 얘를 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성이 여러 대 한꺼번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경도 방향으로 얼마나 펼쳐져 있는 현상인지 한꺼번에 알 수 있죠. 이거는 다른 말로는 공간적 분해능을 확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시간적 분해능과 공간적 분해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대 편대와 횡대 편대가 필요합니다. 기상청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함께하는 기상청 옆집 과학자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